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50번째 개축 일주에 대한 분석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축 일주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훈육해야 이 사회에 쓰임새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만약에 내 자녀 일주가 개축 일주라면은 부모들은 어떻게 개축 일주의 아들을 혹은 개축 일주의 딸을 잘 훈육시켜서 나라의 일꾼으로 자기의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도시킬 수 있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혹시 자기 자녀분들의 일주가 개축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수는 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수의 본질이다. 수라는 거는 모든 생명의 암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과 같죠. 수라는 거는 단단하고 수축되어 있고 응결되어 있다. 그 응결의 정도가 3태로 나타내는데, 3태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합니다. 수라는 거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고체가 되죠. 고체에서 액체가 된다라는 거는, 축토는 절기상으로 12월을 얘기하죠. 소한입니다. 가장 추운 절기가 축토입니다. 이 축토에는 개신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죠. 개는 비견이죠. 신금은 편인입니다. 기토는 편관이죠. 편으로 되어 있네요. 자, 모든 생명의 신운과 같고, 상태로는 토지만, 지지가 토로 들어와 있지만 그 토 속에는 꽝꽝 얼어붙은 물이 있다. 이 물에는 모든 생명의 유전자가 다 응축되어 있는 고체 상태를 얘기합니다. 꽝꽝 언토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죠. 물을 흠뻑 묻고 있어 꽝꽝 언토다. 개미하고는 어떨까요? 개미는 미토는 열사의 땅이죠. 마치 사하라 사막과 같다. 절기로는 6월, 장하의 계절이죠. 자, 토라는 거는, 음토라고 하는 거는 종으로 기운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횡으로 기운이 작용하죠. 개미의 개수는 개축의 개수와 형태가 틀리다. 액체가 기화돼 하늘로 올라간 상태.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서 푸르름이, 수목이 울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상의 모든 만유는 수의 체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개미의 본성과 개축의 본성은 많이 다르죠. 미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승장과 같은 토고, 축토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승장과 같다. 똑같은 음이지만, 개축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음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미토와 축토의 역할은 확연하게 구분된다. 또한 개수도 확연하게 구분되죠. 개미는 기체 상태의 수다고 보면 거의 맞고요. 개수는 씨앗으로 존재하는, 씨눈으로 존재하는 개수죠. 마치 응축되고 수축되어서 더 이상 이제 힘의 움직력이 더 이상 이제는 양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다. 어떻게 보면 폭발력이 강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과도 같다? 언제든지 튀어 올라가는,
그래서 개축 일주를 가진 자녀분들한테는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목적 의식을 갖게 하면 상당히 활동성이 나올 것 같다. 가령 이런 식이죠. 공부를 잘하면 너는 판검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다라는 멀리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지도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네가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그럴 때 개축 일주는 상당히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죠. 그래서 개축 일주들을 움직이는 방법은 장기적인 어떤 인생의 목표점에 도달하는 인생관이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철학관 이런 거보다는 단기간에 네가 요번 시험에 100점 맞으면 혹은 네가 요 과제를 완수하면 내가 뭘 해줄게 라고 할 때 감춰져 있는 응집력 그리고 폭발력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축 일주들은 고집이 셀 수밖에 없죠. 지지에 개라고 하는 비경과 대대하고 있다. 되게 주체성이 있을 것 같다. 또 한 가지 편인은 상당히 호기심도 많다. 편관은 나름 주체성의 평관도 있으니 평관이 잘 나온다면 발현이 된다면 리더십이 있는 아이가 될 수가 있겠죠.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끈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개축 일주를 가진 아이들은 너무 멀리 목표를 잡고 아이를 계도하는 것보다는 단기간의 목적을 위해서 아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훈육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12운성상 관대를 이야기하죠. 관대라고 하는 것은 개수의 기운이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축 일주 중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기에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주도 개축 일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축 일주들을 우리가 자기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은 멀리 보고 훈육하는 방법보단 단기적인 목표점을 가지고 훈육하는 방법이 개축 일주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응축되고 고체화된 수 기운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주왕국에 가장 필요한 게 화의 기운이다. 화가 많을수록 개축 일주는 변화의 기운을 가질 수 있다. 천간 옆에 오는 화가 강권이다. 병화나 정화를 얘기하겠죠. 또 한 가지는 천간으로는 무토가 오면 좋겠죠. 무개 합화가 되는 거니까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당길 모양을 의미합니다. 가령 너는 판사가 되라 혹은 검사가 되라 혹은 의사가 되라 라고 하는 어떤 관, 무토가 온다면 자기가 그 그릇에 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욕망을 스스로 설정하는 또 일주가 개축 일주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개축 일주의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심리 상태를 양의 방향으로 운동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로 해서 계도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직업, 개수가 당길 수 있는 관, 무토
정관을 의미하겠죠. 무토의 그림을 개수가 인지할 수 있게끔 훈육하는 방법이 개축일주를 움직이는 방법의 하나다.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축일주는 인생의 멘토라든가 그 다음에 스승이 필요한 사주 중에 하나가 개축일주다. 그래서 개축일주에 자녀를 가지신 부모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다. 고체화된 꽝꽝 언 수의 상태를 액체로 녹여줄 수 있는 목적의식, 재성을 얘기하죠. 화를 써서 축토를 녹여주는, 그러면 활발한 자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인생을 설계하겠죠.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는 개수가 담길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의 상을 그려주라는 거죠. 의사면 의사, 법조인이면 법조인, 군인이면 군인, 그러한 어떤 상을 그려주면서 그 상과 합치가 됐을 때 자기의 욕망계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개수는 자기가 담고 있는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꽝꽝은 토를 녹여주면 자기 스스로가 그 욕망과 관을,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일주입니다. 장기전에 상당히 강할 수 있는 일주가 개축일주고요. 지장간 형태로 보아 관인 상생되는 일주가 개축일주입니다. 자영업이라든가 사업보다는 관인 상생되는 조직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일주가 개축일주일 것 같고요. 개미일주는 관보다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는 일주가 개미일주일 것 같습니다. 자, 개수는 소리가 나지 않는 일주라 그러죠. 자기가 고민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그 해결점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성이 있는 사주다. 물론 관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초년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는 대기만성형이다. 오늘 개축일주에 대한 사주를 법륜도에다 놓고 다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건명입니다. 1977년 6월 25일 신시입니다. 개축일주 남명입니다. 개축일주는 양인 동시에 백호죠. 얼마나 세겠습니까? 한 손에 칼과 옆에 호랑이를 두고 있는 형상이니 상당히 세다고 하면 세겠죠. 참 다행인 게 월지가 5화가 있네요. 4화도 있고. 자, 수생, 목생, 화생, 토생, 금. 개축, 축토, 오화, 사화, 신금, 정화, 병화, 경금. 자, 개축일주인데 병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지가 전부 화죠. 이런 경우에는 죄다 신약이 되겠네요. 지나치게 화가 많습니다. 화가 많다라는 것은 이분이 해야 될 재성이 많다라는 얘기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개축은
인과 묘가 공망이죠. 개축 일주는 인과 묘가 공망이고, 개미 일주는 신과 유가 공망이죠. 인성이 공망입니다. 많이 비교가 되네요. 개축 일주는 인과 묘가 공망이다 보니 사업을 하는 것보단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맞겠다. 조직 생활을 하는 게 맞겠고, 개미 일주는 인성이 공망이다 보니까 오히려 식신을 활용해서 생재하는, 식신생재가 바람직하지 않겠냐. 개축 일주의 병화는 좋았는데 지지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재가 많아진 케이스죠. 재 다 신약이죠. 이런 경우엔 금이 용신이죠. 금이 용신이다. 그 다음에 수가 희신으로 들어왔네요. 올해 경자대운은 이분한테는 육식갑자 중에서 경자년이 최고의 해다. 용신과 희신이 다 들어왔네요. 신자 수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60년 만에 올해 같은 경사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57세 경자대운엔 직장 내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57세부터는 그 직장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개축일주는 대기만성이라 그랬죠.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한 직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분명히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많은 재성이 독이 되고 약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꽝꽝한 수해체, 고체를 녹여줄 수 있는 병화가 있어 되게 반갑다고 할 수 있는 사주죠. 오늘은 개축 일주에 대한 사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